오늘은 로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공부할 것은 이 프루프 텀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내용은 원래 이 로직 챕터가 아니고 다음 챕터인 커리 허워드 커레스pondence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땡겨서 공부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건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구문이에요. 이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넘버 2죠. 2는 내추럴 넘버다. 이게 이런 걸 이제 타입 선언이라 그러죠. 타입 디클러레이션.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프로포지션을 쓰고요. 그 앞에다가 프루프 텀을 써주면 이게 이제 타입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법에 맞는지 혹은 어긋나는지 그 여부를 콕에서 판단해 줍니다.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보충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false implies 요건 any proposition이죠. 이런 형태의 프랍은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의 증명은 함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implication이잖아요. 그래서 BHK 해석에 의해서 이 프랍의 proof term은 함수여야만 됩니다. 근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false죠. 그래서 이런 것을 empty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난 시간에 이거를 집합론에서는 표현하기가 아주 쉬운데 그냥 empty set 그러면 되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조금 코드로 이 알고리즘을 나타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보니까 콕에서는 이런 empty function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이거 분명히 봤었는데 제가 이 동영상 준비하다가 그 사실을 까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참고로 false는 임의의 프랍을 imply한다. 이걸 이제 principle of explosion이라고 그러죠. 그 폭발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니멀 로직이죠. 좀 쉽게 말하면 클래시컬 로직은 이 폭발 원리와 아울러 A or not A, 즉 그 LEM까지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투이셔니스틱 로직은 여기까지 인정해 주죠. 이것은 받아들이지만 A or not A, 즉 배중률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로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니멀 로직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미니멀 로직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은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거와 좀 비슷하면서 다른 게 relevant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relevant 로직은 이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P와 false 사이에 어떤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relevant 로직은 기본적으로 이 전건과 후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로직인데 저는 그래서 이 relevant 로직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double negation,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거는 클래시컬 로직에서는 받아들이지만 미니멀 로직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인투이셔니스틱 로직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렐레번트 로직은 이거를 공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등식이죠. 요거는 이제 등식이라는 프로포지션 일종의 타입이죠. 그 타입의 그 컨스트럭터가 EQ 레플인데 여기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논리 체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식인데 이게 썩 쉽지는 않고 이제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콜론 전과 후에 있는 아규먼트 인수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타입을 정의할 때 그 정의 안에는 또 컨스트럭터가 들어가죠. 언제 이런 게 일어나냐 하면은 그 인덕티브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타입을 정의하고 그 타입 정의 내부에 다시 이것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서 인수가 사용됩니다. 그 인수는 이 타입에 사용될 수도 있고 여기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인수가 이 콜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썩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 그 다음은 이 컨정션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미 우리는 좋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미묘한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타나는 것이 maximally inserted implicit arguments. 요거는 알죠? 이 암묵적 인수 정의하는 법. 그거는 이 중괄호를 써서 하죠. 이런 경우를 이제 maximally inserted 암묵적 인수다. 그거는 이 중괄호를 써서 정의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중괄호 대신에 대괄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non-maximally inserted implicit arguments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사실 현재 상태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컨정션 정의에서 보면은 이 대괄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SF에서는 이걸 설명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꼭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를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disjunction, not false 이런 거는 아마 오늘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도록 하죠. 처음에 공부할 거는 이렇게 proof term이 이 프로포지션의 타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타입 선언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check P를 해보겠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앞서서 이거는 프로포지션의 베리어블로 P를 정의해 둔 적이 있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P는 프로포지션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P implies P가 이게 valid한 프로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러한 프로포지션의 proof term은 이거라고 그랬죠. identity function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check 해주고 proof term 그 다음에 proposition 확인하면 딱 나옵니다. 그 다음 건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요 왼쪽 괄호부터 요 오른쪽 괄호까지가 하나의 펑션이고 이것이 하나의 proof term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프로포지션의 inhabitant인가 그 프로포지션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안 써줘도 얘가 그걸 찾아내죠. 볼까요? 예, 이거라고 합니다. 이 펑션 이거는 이 proof term은 이 타입이죠. 여기 콜론이 있죠. 이거죠. P and P implies false가 이 전체가 false를 imply 한다. 를 주장하는 프로포지션의 proof term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를 하나 더 보겠는데요. 여기 왼쪽 괄호부터 오른쪽 괄호까지가 이 proof term이죠. 무엇의 proof term인가 보시면 쉽습니다. false implies P 그 principle of explosion 그거죠. 거기에 대한 증명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구문은 제가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펑션인데 이 펑션의 입력 인수는 콘트라죠. 그리고 콘트라의 타입은 false죠. 사실 false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콘트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보면 정의역이 false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리턴 값은 뭐냐 하면은 리턴 값도 없어야 되죠.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쓸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잠깐 볼까요? match contra with 컨트라가 입력 인수니까 당연히 그걸 뭔가 매치를 시켜야겠죠. 근데 여기 return P라고 있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with 하고 없죠. 여기 컨스트럭터가 없어요. 컨트라를 무엇인가가 매치하려면은 그것은 이 false 타입의 컨스트럭터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컨트라가 false 타입을 가진다는 것은 컨트라는 이것의 원소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false의 원소들은 false의 컨스트럭터로서 구성되겠죠. 그런데 컨스트럭터가 없어요. false 정의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매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매치 컨트라 with 해주고 그냥 end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return 값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return P는 뭐냐? 이 부분은 이 함수의 공역을 나타냅니다. 제가 함수는 간단하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학에서는 입력값과 출력값의 오더드 페어의 집합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과 그리고 그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그 오더드 페어들의 집합, 이 세 개의 오더드 트리플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의역은 여기 보면 나옵니다. false가 이게 바로 정의역이죠. 그 다음에 함수의 값은 없죠. 그러니까 with와 and 사이를 비워놓은 거죠.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죠. 공역. 공역이 어디 갔냐 이거죠. 그걸 return P라고 여기서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 이런 함수의 정의에서 return P를 안 쓰죠. 왜냐하면 그때는 매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치되는 걸 보면은 그것의 타입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다 공역을 쓰지 않아도 그래도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return 값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공역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 P라고 써준 겁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return P는 코도메인을 지정해준다. 공역입니다. 우리말로. 여기에 그 return P를 쓰는 하나의 예를 보죠. my plus 2. 이거는 그냥 n이 들어오면 n 더하기 2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n을 5랑 매치시키면 2를 리턴한다. 그 다음에 sm이랑 매치가 된다면 m 더하기 3을 리턴한다. 그럼 되겠죠. 아주 굉장히 실리한 펑션인데 하여튼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당연히 7이 딱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정의인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어디가 다른가 보세요. 여기 return net가 들어갔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역시 7이 나오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return net을 써줌으로써 코도메인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에 2는 net 타입이거든요. m 더하기 3도 net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return net을 여기다 안 써줘도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return net은 안 써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역이 false, empty set일 때는 return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코도메인을 추측할 길이 없고 반드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공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false는 컨스트럭터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false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inductive false는 prop 타입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없어요. 그냥 비워놓고 점입니다. 이런 게 정의가 되는 거죠. 콕의 문법으로는. 그럼 그거와 대비되는 true. true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prop 타입이고 그것에 컨스트럭터가 있어야겠죠. true의 증명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 증명을 i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이 false와 true는 zero월이 connective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를 커넥트 한다는 얘기지? 커넥트 하는 게 없죠. 당연하죠. zero월이니까. 그래서 혹자는 zero월이 predicate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원래 predicate은 인수를 한 개 혹은 두 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인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런 거죠. 근데 false와 true는 인수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zero월이 predicate이다. 물론 그것도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데 하여튼 논리학자들은 false true를 zero월이 predicate이라고 부르지 않고 zero월이 connective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프루프 텀들은 전부 다 함수인가? 내가 no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뭐 yes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펑션은 그 fun이라고 하는 키워드 fun, 뭐 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러한 구문을 써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답은 no입니다. 정의를 잘 보면은 implication이나 negation이나 그리고 universal quantification은 반드시 이렇게 functional proof term을 가져야 됩니다. fu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connective, 즉 conjunction, disjunction 이런 것들은 그 proof term이 펑션이 아님을 BHK 정의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정의하지 않은 것으로 existential quantification이 있죠. 이것도 역시 그 proof term이 펑션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in such a way that it does not have functional proof term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은 EQ 레프린더요. 이거는 그 equality symbol, equal 이것이 predicate이거든요. x와 y가 같냐? 그러니까 이 equal은 binary predicate이죠. 이것은 inductive를 사용해서 정의하고요. 이렇게 inductive를 사용해서 predicate를 정의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 장에서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들여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equal이라고 하는 predicate의 정의에 나타나는 constructor 그것이 바로 EQ 레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죠. 프린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EQ 레플이 여기 나타나죠. 그 타입은 EQ고요. 이게 어떻게 타입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일단 인덕티브를 사용해서 정의했으니까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프랍이 타입이죠 이게. 그런데 보통 타입이 아니고 이게 함수형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프로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1 equal 1 혹은 1 equal 3 이런 식으로 인수를 두 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인수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죠. x라고 하는 인수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여기에 있어요. 이 인수는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x라고 하는 인수를 받아들이면 이런 타입의 무엇인가가 나타나는데 이 타입은 다시 하나의 인수를 받아들여서 그래가지고 프로포지션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인수 중에서 하나는 이 x는 이 콜론의 왼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콜론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콜론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인수의 이름이 없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인수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라메타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거를 인덱스 혹은 아노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콜론의 왼쪽에 있는 인수, 오른쪽에 있는 인수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EQREF는 인수를 받아들이느냐? 예, 받아들입니다. 그럼 인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 여기 볼까요? 체크해보면 알죠? 이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그 implicit argument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수는 요 x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EQREF를 1이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럼 1 equal 1 나오죠? 여기서 이게 반드시 내추럴 넘버일 필요는 없고요. 뭐 true 이래도 되죠? 또는 check, EQ, 그 다음에 뭐 이런 리스트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EQREF는 한 개의 인수를 받아들이고 그 인수의 타입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인수 두 개를 넣어주면은 여기 있죠. fail 하죠. fail. 안 됩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Only the arguments before colon can be used as arguments of a constructor라고 했죠. 다시 한번 여기서 그 EQ의 정의를 쓰겠습니다. 이 EQ에는 인수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implicit argument니까 여기 중괄호가 있으니까 이것이 implicit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건 없다고 치고 인수가 두 개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인수는 콜론의 왼쪽에 있는데 이 인수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에는 인수는 여기서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입 인수가 암묵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그래도 타입을 원한다면 줄 수는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괄호 속에 A 콜론 이퀄 이러한 구문을 써서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이래도 되죠. 물론 아까도 봤듯이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써주면 이때는 에러가 나죠. 그렇죠?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구체어 쓰고 싶다면은 아까 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구문을 써서 이 타입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EQ는 뭐냐, 타입이 뭐냐.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 물음표를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아시죠? 골뱅이 붙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물음표는 사라지는 대신에 그 for all이 들어오죠. 모든 타입에 대해서 A 타입의 원소 두 개를 받아서 프로포지션을 하나 내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책 EQ 3을 하면은 그러면 넷을 하나 받아들인 다음에 비로소 풀업이 나오는 그런 타입인 거고 하나 더 주면은 이때는 이제 풀업이 나오죠.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Q는 두 개의 인수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의 생성자인 EQREF는 인수를 하나만 받아들입니다. 두 개 받아들여서 좋을 게 없죠. 하나만 받으면 x equal x. 두 개가 같다고 딱 말을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받으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과 5라고 하는 두 개의 인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프로포지션 맞죠. 하지만 이것의 이네비턴트를 EQREF를 써서 생성할 방법이 없죠. 생성해서도 안 되죠. 다른데 그 생성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인수를 하나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 콜론의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인수를 두는 그런 방식으로 EQREF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이 3과 같다는 사실 EQ33을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EQREF로.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EQREF 다음에 3을 써주는 게 맞죠. 하나의 인수를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콕은 이렇게 필요한 인수가 있을 때 그것을 추측할 만한 그것을 infer 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그걸 안 써도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콕에서는. 그 다음은 제가 이 등식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정의해 봤습니다. 이거 EQ 프라임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타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요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인수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프로포지션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EQREF 프라임 그러니까 이것의 컨스트럭터는 인수를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타입 인수는 암묵적인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들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뭘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떡하느냐? 이때는 4x 써주면 됩니다. 4x EQ 프라임 XX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볼까요? 정의하고 체크해주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1과 1이 같다는 것의 생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크한 다음에 EQ ref prime 1 EQ prime 1 1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check EQ ref prime EQ prime 1 1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equality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뭐 쓸 수는 있는데 조금 불편해요. 원래대로 정의했을 때는 여기를
EQref 프라임 다음에 인수를 하나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좀 불편한 그런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EQ 프라임 1을 증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apply 할 때 EQref 프라임하고 여기 인수 하나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노모글이 딱 나옵니다. 만약 이게 EQ 프라임이 아니라 EQ였다면 이때는 EQref 1 써도 되고 그냥 EQref만 써도 되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Q 이렇게 해주고 EQ11을 증명하려면은 요걸 똑같이 이렇게 해서도 되고 똑같다는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형식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인수를 이 컨스트럭트 인수를 안 써줘도 그래도 되죠. 그래서 이 EQ 프라임과 EQ의 그런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식을 나타내는 프레디킷 EQ와 그것의 그 생성자 EQref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애초에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모든 프로프텀은 펑션이냐, 즉 fu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렇게 정의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펑션이 아닌 그런 프로프텀의 예로서 바로 EQref이 있는 거죠. 분명히 fun이라는 게 안 보이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펑션이라고 말해도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인수를 받아서 하나의 프로포지션을 리턴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 이전에 보았던 그 fun 키워드를 사용한 펑션과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EQref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타입 EQ와 그것의 생성자 EQref에 주어지는 인수, 그 인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토픽에 대해서 다음에도 시간을 들여서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